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끌어올리는 하안검 수술이 필요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볼륨이 없던 분들은 이 꺼짐에 대한 볼륨아이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을 되돌리는 의사 성형외과 전문의 김용록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앞볼, 이 중안면부의 꺼짐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중안면부의 꺼짐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원인을 먼저 살펴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볼륨이 필요합니다. 이때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볼륨을 채울 때 좀 더 자연스럽고 좋은지 각 재료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앞볼이라 불리는 이 중안면부가 꺼지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일단은 골격 자체의 문제입니다.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알지만 대부분 이 역광대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 앞광대는 상당히 이렇게 꺼져 있는 면이 도드라집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것이 나이를 먹으면은 뼈의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앞볼 부위, 앞광대는 대표적으로 쑥 꺼지는 흡수가 많이 되는 부위가 됩니다. 두 번째로 앞볼을 구성하는 지방 덩어리가 각각 크고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눈 밑의 지방, 팔자의 지방, 그 다음에 광대의 지방의 경계가 뚜렷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지방 사이에 Y자 고랑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고 이것의 가운데 부위가 꺼져 보이게 되는데 심지어 나이가 들면은 각각의 지방이 처지게 되니까 이 지방 덩이들 사이 고랑이 더 확실하게 꺼져 보이는 겁니다. 물론 수술적으로 이 광대 지방과 팔자 지방을 끌어올리는 중안면 거상술을 시도하기도 하지만은 이 끌어올릴 지방량 자체가 적은 경우에는 결국 이 부위에 볼륨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안면 꺼짐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좀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는 재료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크게 나의 지방을 이용한 자가 지방 이식이나 히알루론산 필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볼륨을 증대시켜주는 이 볼륨아이징 재료를 넣고도 어느 게 좋은지 사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둘의 장단점을 각각 설명드리고 어떤 것이 더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가지방 이식입니다. 자가지방 이식은 주로 본인의 아랫배 또는 허벅지에서 소량을 뽑게 되는데요. 이를 원심 분리를 통해서 순수한 지방만 추출을 하여 중안부 꺼짐에 대해서 주사기를 통해서 주입을 해주게 됩니다. 이 자가지방 이식의 최대 장점은 무엇보다 내가 내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물 반응이 없고 그 다음에 부작용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방을 채취할 때 한 번에 많이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꼭 이 중안면부의 꺼짐뿐만이 아니고 기타 얼굴에 볼륨이 없는 광대 밑 꺼짐이라던가 턱끝 또는 이마의 움프 페인 이런 것들도 함께 지방 이식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 이식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지방 채취를 더 한다고 해서 비용이 또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지방세포는 소위 성체줄기세포가 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이식은 내 얼굴의 볼륨만 늘려줄 뿐만이 아니고 피부의 결이나 피부톤 등도 개선하는 부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지방 이식도 몇몇 단점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식된 지방의 생착률이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 이식을 100 정도 되는 볼륨을 넣어줬을 때 이것이 한 50 정도 살아남을지 70 정도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예측이 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흡연자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 또는 식사가 불규칙한 분들 이런 경우에는 생착률이 좀 낮다고 알려져 있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대부분 지방 이식을 2차까지 2번에 걸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히려 지방 이식이 좀 과다하게 들어간 경우에는 이걸 반대로 제거하기가 좀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낮은 생착률에 대한 걱정으로 조금 지방을 과도하게 넣어주는 경우에는 이걸 추후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다시 지방을 흡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이식은 언제나 적정량이 중요하게 되고 여기에는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가 지방 이식은 여전히 가장 자연스럽게 중안면 볼륨을 늘릴 수 있는 오래되고도 표준적인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추천 재료인 히알루론산 필러는
히알루론산 자체가 원래 우리의 살 속에 이 볼륨과 탄력을 담당하는 성분인데 이 성분만 고분자 화합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히알루론산 필러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취급하는 필러의 거의 95% 이상이 바로 이 히알루론산 필러입니다. 최근에는 이 필러를 귀라던가 이마 등 다양한 부위에 맞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중안면부의 꺼짐은 필러로 주사를 놔준 지 굉장히 오래된 부위 중 하나이며 상대적으로 혈관 부작용 등의 위험이 좀 적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 필러의 최대 장점은 좀 즉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수술을 받지 않고서도 시술실에서 당일 바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결과도 곧장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필러는 주입을 해줬을 때 중안면부에 특유의 좀 탱글탱글함을 더해줍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진 물광 주사도 바로 히알루론산이고요. 그래서 필러를 이용해서 중안면부에 볼륨을 채워주면은 앞볼의 볼륨감과 함께 특유의 좀 탱글거리는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필러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러는 좀 되돌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은 히알라제라고 불리는 분해 효소를 통해서 완전히 물로 다시 녹일 수가 있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마음에 안 들거나 볼륨이 과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언제든지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필러도 단점이 있겠죠. 첫째로 필러도 일부 용량은 조금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필러를 맞는 경우에는 좀 수분을 과도하게 끌어당겨서 얼굴이 다소 부어 보이는 모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안면 부위에 필러를 반복적으로 다시 맞을 때는 가급적 이전의 필러를 완전히 다 녹인 다음에 아예 필러를 새로 맞기를 많이 권장드립니다. 둘째로 역시나 필러는 그 자체에 대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이물 반응이 일어나서 좀 홍조나 발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필러가 주입된 부위에 혈관이 우연히 막히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혈관 합병증의 위험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필러의 주사 주입은 역시나 이 얼굴의 해부 구조를 잘 아는 전문가가 해드려야 하면서 또는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한 곳에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고민이죠. 나이가 들수록 앞볼이 움푹 꺼지면서 피곤해 보이는 중안면 꺼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안면 꺼짐은 나이가 먹으면서 누구나 꺼짐과 처짐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호소할 수 있는 증상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끌어올리는 하안검 수술이 필요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볼륨이 없던 분들은 이 꺼짐에 대한 볼륨아이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웃을 때 생기 있고 밝아진 모습을 위해서 적정한 재료로 이 꺼짐을 채우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젊어 보이면서 웃을 때 훨씬 생긋하고 젊어 보이는 인상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고민이 되실 때는 언제나 저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댓글로 문의를 주시고요.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진료로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